자, 가보겠습니다. 183쪽에 이번에는 여러가지 함수 가볼게요. 우리가 이 여러가지 함수는 우선 적어보겠습니다. 이름이 생소할 수 있어 잘 봐야 돼. 첫 번째 1대1 함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 비슷한 용어인데 뒤에 두 글자만 다르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항등함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네 번째가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쉬운 거 먼저 진행해 볼게. 이 3번, 4번이 쉬워. 특히 이 4번 친구는 여러분들이 이미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런 친구들이 바로 상수함수야. 짜잔, 이거. 자, 이것들에 대응하는 구조를 보면 어떻게 대응이 됐냐면 x라고 하는 정의역이 어떻게 있든 간에 y라고 하는 그 공역 중에서 어느 특정한 하나의 원소 k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점들이 다 같이 같은 k로 수렴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바로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 왜 상수함수라고 불러준다고 하냐면 fx라고 하는 식이 3이 있다고 칠게. 그럼 얘는 x에 1을 넣어도 3 나오고 2를 넣어도 3 나오고 10을 넣어도 3 나오고 100을 넣어도 3 나오고 마이너스 10을 넣어도 3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든 값들이 싹 다 3으로 나오는 이것의 그래프가 요래 되네. 그 구조물을 그대로 대응하는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이것들을 그냥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상수의 숫자였으니까 3이라고 말해줄 수 있지만 이것들이 집합에서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하는 내용의 요소로 나온다면 지금처럼 A라고 하는 문자를 들어와도 상수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유용성입니다. 꼭 저렇게 숫자가 안 나와도 되거든. 이렇게 구조가 나와도 되는 거거든. 변수로서는. 원소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상수함수였고,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말고 항등함수 또한 쉽습니다. 항등함수는 뭐를 생각해내면 되냐면 는 x 이렇게 y랑 x랑 같아요. 자, 여기 쌤 손바닥을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울에 뭐가 보여? 네 얼굴 보이잖아. 약간 네 얼굴 같은 느낌으로. 아, 내가 정의역 x라고 하는 그것의 원소가 있을 때 y라고 하는 공역들이 있었을 때 그 어떠한 정의역을 집어넣더라도 그냥 똑같은 값 나오면 된다는 거야. 그냥 똑같은 값. 자기 자신과 완벽하게 동일한 내용이 나오면 이거를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x가 y랑 똑같으니까 y는 x가 항등함수인 거야. 이렇게 거울을 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얼굴. 뭐가 더 낫냐? 거울이 낫냐? 네 얼굴이 낫냐? 네 얼굴이 낫냐? 잘 기억하면 돼. 그냥 y는 x구나. 됐니?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좀 1대1 함수가 헷갈려. 그리고 1대1 대응도 어려워. 우선 1대1 함수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글줄의 구조를 이해하면 돼. 1대1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먼저 정의부터 하자. 우리가 x라고 하는 집합이 마이너스 1, 0, 1, 2가 있고 y라고 하는 집합이 a, b, c, d, e 이렇게 있었대. 그러면 이렇게 직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1대1 대응이야. 다시 1대1 함수야. 쏘리. 얘가 1대1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함수만 말을 해볼게. 함수만. 2라고 하는 게 c로 가도 문제가 돼, 안 돼? 여기 함수가 됐어, 안 됐어? 함수가 됐어, 안 됐어? 얘 함수 됩니다. 자, 다시 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되짚어보면 우리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그 공역에 있는 원소에 어떻게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거라서 사랑의 짝대기가 한 개로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얘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데 1대1 함수도 그 내용과 비슷하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1대1 함수는 대응하고 있는 그 구조를 봤을 때 마이너스 1이 A로 갔지. 그럼 요 A를
선택하는 그 또 다른 정의역이 아예 없어야 돼. 그래서 얘는 정의역의 또 다른 원소 중에 하나가 1, 2라고 하는 게 동시에 C로 갔지.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이 2번이라고 하는 친구는 C로 갈 게 아니라 2로 가는 거. 이 상황이 바로 1대1 함수가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니?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할게.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하는 거가 함수였다면 그 함수에 플러스 뭐가 붙어야 되냐면 대응이 된 함수의 다시 공역의 원소가 또 다른 정의역이 그 놈을 대응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1대1 함수의 의미라고. 근데 이거를 글로 말로 듣는 것보다는 수식으로 들으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그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x1이라고 하는 변수, 이 정의역의 원소야. x라고 하는 게 이 x1, x2를 갖고 있대. 이렇게 원소로서 x1과 x2가 다르다면 이렇게 x1과 x2가 다르다면 다른 원소예요 한다면 fx1과 fx2가 뭐하다?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함수의 크기는 다른 놈으로 대응이 될 거예요. 이것이 1대1 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수식으로 외우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게 P면 Q이다의 명제잖아요. 명제에는 항상 운명 공동체인 해가 하나 있어. 그게 이름이 뭐였지? 두 글자. 대우를 꼭 기억해줘야 돼. 항상. 왜냐면 헷갈리거든. 얘 대우를 갖고 오자. 대우는 어떻게 돼? fx1과 fx2가 이게 결론을 부정해야 되네? 같다면 그럼 그것에 x1과 x2가 뭐하다? 같다. 이 대응하고 있는 함수 두 개 같은 놈 갖고 오면 그건 전부 다 마이너스 1밖에 없다 이거야. 뭐 외우기 좋은 걸로 외우세요. 내용으로 가면 위에 게 더 외우기가 좋아. 원소가 다르면 대응하는 함수가 다르다. 이것이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1대1 함수의 정의 속에서 우리가 1대1 대응을 살펴볼 건데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가 1대1 함수가 되어요. 랑 두 번째가 이거 잘 들어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이렇게. 꽁치 약간. 꽁치를 기억해. 우리 물고기 이름 중에 꽁치 있잖아. 꽁치. 1대1 대응은 꽁치. 약간. 요렇게 음유를 넣으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꽁치, 공역과 치역이 같더라. 그럼 너희가 지금 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에 봐도 살짝 이해가 안 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의미를 다져줄 건데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래프로 갔을 때 봐야 돼. 근데 이거 집합으로 보면 그나마 쉬워. 얘는 x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마이너스 1, 0, 1, 2 y라고 하는 공역의 원소가 a, b, c, d, e에서 대응하고 있는 구조를 똑같이 가지고 와볼게. 요래 됐잖아. 그럼 공역은 집합의 원소가 어떻게 돼 있어? a, b, c, d, e가 공역이죠? 근데 치역은 어때? a, b, c, e잖아. d가 빠졌지.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니? 안 되죠? 그럼 이거는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요거 없애줘야겠네. a, b, c, e.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공역과 치역이 기본적으로 같으려면 x의 원소의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에 같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1대1 대응을 다시 1대1 함수를 썼을 때 x의 개수 10개가 다 다른 걸로 10개로만 선택이 될 거란 거지. 그럼 공역의 원소가 10개여야지만 공역 이끌 치역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야. 되나요? 네. 그럼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갔을 때는 또 어떠한 뉘앙스를 가지냐 혹은 어떠한 모습꼴을 가지는가를 또 판단할 때 그래프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끝.